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초록연필 김여진입니다. 저는 그림책을 창작하고 감상하는 초등 선생님들이 모아서 만든 좋아서 하는 그림책 연구회라는 모임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서울 상신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책과 함께 반갑게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바로 시작이 두려운 당신에게 건네고 싶은 그림책입니다. 네,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무언가 시작하실 때 좀 거침없이 시작하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많이 망설이는 편이십니까? 저는 거침없는 편이지만 거침없지기까지는 많이 망설였던 또 그런 스타일입니다. 여러분이 시작 두려워하시는 거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오늘은요, 시작을 마주하는 다양한 면면을 가진 그림책들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3권을 준비했으니까요, 재미있게 함께 읽어봐 주세요. 시작이 두려운 당신에게 건네고 싶은 그림책 첫 번째는요, 바로 박희진 작가가 쓰고 그리신 또 길벗 어린이에서 출간된 물속에서입니다. 박희진 작가의 첫 그림책이기도 한데요. 출간되자마자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또 때마침 여름이기도 했거든요. 네, 표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분이 바로 주인공이 맞고요. 성별은 무엇일까요? 네, 수영봉으로 보셨을 때는 여자분이라는 걸 바로 아시겠죠? 나이는 어느 정도 돼 보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몸에 이 선 있죠? 바디라인이 느긋한 곡선을 이루고 있는 걸 보니까 연세가 조금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할머니가 주인공이시고요. 지금 봤을 때는 즐겁게 수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한번 그림책을 통해서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한번 짜잔 넘겨보시면요. 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요. 표지 딱 넘겼을 때 여기 딱딱한 부분 있죠. 그리고 이렇게 텅 빈 그냥 색깔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면지라고 부릅니다. 면지가 텅 비어 있지 않고 이미 그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안으로 보셨을 때 어떤 장면으로 보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수영장 가보셨다면 익히 보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수영장 레인 맞습니다. 여기 줄 따라서 수영을 하게 되잖아요. 재료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어떤 재료로 그려진 것 같으세요? 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데요. 볼펜으로. 특정 상호를 말할 수 없지만, 네, 모나, 땡, 약간 그런 볼펜으로 그리신 걸 자세히 보면 이 볼펜 똥도 막 들어가 있는 또 매력이 있거든요. 또 다른 재료도 사용했습니다만 제가 이따가 또 그림책 장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주인공은 할머니인데요. 귀여운 손녀가 나옵니다. 오늘도 몸이 으슬으슬하네. 할머니, 수영장 가요. 싫다. 보통 어른이 좀 더 의젓하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때를 부린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선 아주 그냥 뒤집어져 있습니다. 할머니 지금 누워 있는 거 보세요. 지금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유행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불 밖은 위험해라고. 지금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불 밖은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전혀 지금 나가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손녀가 하도 쫄라서 이제 수영장을 가게 됐어요. 괜히 나왔네. 괜히 나왔어. 할머니, 같이 물속에 들어가요. 싫다. 억지로 오셨어요. 근데 수영장 이제 입수하기 전에 몸을 좀 깨끗하게 좀 샤워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할 수 없이 샤워는 합니다만, 알몸으로.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물도 보면요, 이 김이 퐁퐁 나오는 게 뜨끈뜨끈한 물에 이제 샤워를 하고 계시지만, 물에 들어갈 생각 추구도 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장면은 짜잔 요겁니다. 그 주인공인 할머니나 손녀가 등장하지 않는데 제가 베스트 장면 중에 하나로 꼽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텍스트, 글도 없어요. 너무너무 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할머니의 심정을 좀 잘 드러내주는 장면인데요. 왜냐하면요. 근육이 막 울룩불룩한 이 건강한 사람들이 파 하면서 막 이제 헤엄을 아주 힘차게 치잖아요. 그거 아세요? 어떤 거 내가 거의 처음 배우러 갔는데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딱 하기 싫어져요. 지금 약간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초등학생 때 운동회 때 달리기 경주할 생각만 하면은 그냥 뇌가 아주 멈춰버렸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요. 이 너무너무 공감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역동적이니까 또 보는 독자 입장에서도 아주 쾌감이 있죠. 할머니는요, 그 다음 장면도 또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거 제가 잠깐 보여드린 그 면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 면지는 이 볼펜으로만 그린 장면이었고, 똑같은 앵글입니다만 이번엔 색깔이 들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박희진 작가님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재료를 쓰셨는데요. 하나는 그냥 단색의 볼펜이었고 하나는 마카, 색깔로 된 마카를 쓰셨습니다. 그 단순한 두 가지 재료만으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창작된다는 게 참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기는 아무런 인물은 나오지 않는데 이 텍스트가 딱 적혀 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여. 걷기도 힘든데 수영은 무슨 수영이냐. 옛날엔 나도 날아다녔지. 아이고 지금은 다 잊어버렸다. 그나저나 물빛 참 좋네. 자기도 옛날엔 잘했다. 걷기도 힘든데 무슨 수영이야 하면서 투덜거리긴 하는데 갑자기 약간 반전, 왠지 전환점이 될 만한 말을 한마디를 딱 남기세요. 물빛이 좋다. 약간 할머니가 물에 들어가실까요? 안 들어가실까요? 다음 장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까 이불 같은 거, 먼지 약간 담요 같은 거 휙 뒤에 던져져 있고요. 딱 한마디 던지셨어요. 물이 많이 차가운가? 물이 많이 차가운가 하면서 절대 안 들어가겠다고 하더니 살짝 다른 말을 하세요. 여러분께 질문 던질게요. 이 할머니 있죠? 물에 들어가실까요? 안 들어가실까요? 네, 정답은 이미 제가 표지해서 드렸습니다만, 네.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저의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장면 보여드릴게요. 사람들도 보고 물빛도 좋고 해서 들어가십니다. 지금까지 처음부터 투덜거렸던 거랑 달리 좀 다른 멘트를 남기세요. 가볍네? 몸이 가벼워지네? 부력이란 게 있잖아요.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어때요? 마냥 싫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표정을 보시면 너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입이 거의 왜곡되다시피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 거친 선들이 전부 다 그냥 단순히 볼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연세가 많잖아요. 피부가 늘어져가지고 턱이 이렇게 길어져 있고 밑에서 앵글을 잡았기 때문에 얼굴은 한껏 못생겨져 있지만 독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이 너무너무 하기 싫은 이 시작의 두려움을 떨치고 물에 들어가신 할머니가 마치 우리가 된 것처럼 흡족할 따름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그림책을 만들 때 아주 좋은 엄청 거창한 재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냥 볼펜으로 단순한 마카로 이렇게 할머니의 만족스러운 뿌듯함 표현하셨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펜 통도 마구마구 보입니다. 이 그림책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직접 만나보시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할머니가 얼마나 수영장에서 한때 이 즐거운 한때를 즐기시는지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책 흠뻑 느끼시려면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이 두려운 당신에게 건네고 싶은 그림책 두 번째는요. 바로 학교 가기 싫은 선생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아이들한테 좀 희한한 기상천외한 편지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제가 잊을 수 없는 편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아세요? 선생님은 빨리 개학하고 싶으시겠지만 저는 방학이 좀 길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 편지 읽고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아세요? 이 아이한테 제가 답장을 바로 쓰진 않았지만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라고 개학이 좋은 줄 알아? 아니야. 선생님이야말로 방학이 제일 좋아. 나도 노는 게 제일 좋아. 라고 이제 말하고 싶었는데 아이들은 선생님은 공부를 좋아하고 선생님은 개학을 좋아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귀여웠습니다. 10년이 훌쩍 넘게 지금 저 선생님 하고 있지만 여전히 3월 2일 개학날이 되면은 과도하게 긴장을 합니다. 아마 전국에 계신 모든 선생님, 또 학생들, 또 학부모까지도 아마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긴장되는 첫날의 마음을 생생하게 담은 그림책은 바로요. 박보람 작가님이 쓰고 한승문 작가님이 그리신 노란 상상에서 출간된 학교 가기 싫은
선생님입니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 사용에 눈길이 전혀 꽂히는 그런 작품인데요. 특히 한승무 그림 작가는 2021년 볼로냐 국제도서전 올해 일러스트레이터 상에 선정되시기도 했습니다. 그림에서 뭔가 이 특유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처음에 면지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 새소식, 노크, 선배님, 꿈 해가지고 이 4칸짜리 카툰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 작품의 매력을 더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첫 장면으로 가볼게요.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예, 어린이 같기도 한데요. 사실은 아까 제목에서 이미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사람? 선생님이라고? 근데 멘트가 선생님답지가 않아요. 어젯밤엔 한숨도 못 잤어요. 색깔이 침대는 너무 푸르스름하고 창밖은 초록색이고 하니까 좀 더 뭔가 약간 판타지적인, 환상적인 느낌이 납니다. 강아지를 한번 보시면요. 예, 장난감 껴안고 새근새근 잘도 자고요. 이 주인공은 눈만 말똥말똥한데요. 시간을 보시면요. 저기 시계가 있습니다. 무려 새벽 5시 10분까지 잠을 못 들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잠자기는 사실은 이제 글렀어요. 왜 잠이 안 올까요? 걱정돼서죠. 그렇다면은 계약 전날 여러분이 걱정하실 만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죠. 지각할까봐, 갑자기 세수해야 되는데 수도꼭지 고장 날까봐, 출근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작동하지 않을까봐, 버스가 늦게 올까봐 등등등 다양한 것들이죠. 선생님도 다르지 않다는 거. 그 다음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어처구니 없는 걱정을 해요. 학교 가는 길에 저기 코끼리를 만나진 않을까요?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그렇지만 독자 입장에서 재미있는 장면이냐면 그걸 보시려면 코끼리 색깔을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도심 한가운데 코끼리 나오는 건 더 이상 말도 안 되지만 초록색 코끼리야말로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웃기기도 하죠. 걱정을 하다 못해 별 걱정을 다 하네요. 다른 사람들 보시면은 편안하게 그냥 신호등 색깔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공 한번 보세요. 저기 보라색 입은 요 사람이거든요. 선생님. 어깨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긴장하실 때 어깨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움츠러 들거든요. 코끼리 같은 경우는 이런 약간 환상적인 느낌을 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머리랑 어깨 이런 부분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궁둥이랑 다리만 보이네요. 계약 전날 주인공이 걱정할 만한 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무슨 걱정을 하냐면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데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이상해지면 어쩌죠? 보통 선생님 첫날에 이제 이렇게 인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5학년 2반 담임 선생님 맡게 된 김여진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목소리가 만약에 난다면 아이들 앞에서 그럼 애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왜?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별별 걱정을 다 합니다. 참 진짜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학생들 상태도 꽤 이상한데요. 같이 이상하면은 별 문제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이 선생님 이렇게 걱정 많이 해서 어떡해요. 교실 앞에 왔어요. 교실 앞에 와서요. 드디어 교실 앞이에요. 저 문을 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는 이래서 참 그림책이 좋은데요. 지금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하는 심정을 잘 보여주는 이 과장기법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문보다 훨씬 작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선생님이 왜 이렇게 콩알만큼 작아졌어요? 네, 그렇잖아요. 교실 안에 언뜻 보이는 학생들이 지금 정상적인 학생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외계인도 있는 것 같고 몬스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이 그림책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장면은 바로 이겁니다. 야, 어떻게 이 손하고 이 팔꿈치만 보여주냐고요. 이 사운드가 그림책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만약 이 음향 효과가 들어가 있다면은 어떤 소리가 이제 삽입되었을까요? 두근, 두근. 약간 이런 두근 이런 소리 아닐까요? 두두두두두 이런 소리 아닐까요, 아마? 아무런 텍스트도 없고요. 그 선생님 얼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문을 딱딱 여는 그 손만 클로즈업을 하는데요. 왠지 침을 꿀꺽
삼키게 되지 않아요? 같이? 우리의 이 주인공이신 선생님 과연 무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엔딩을 제가 보여드리면 좋은데요. 그거는 그림책 직접 구매하셔서 직접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요, 이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첫 시작할 때 만나야 되는 사람들,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분인지 정말 알 수가 없잖아요. 걱정이 뭐 스물스물 밀려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미리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건 다 잘 될 거예요. 시작이 두려운 당신에게 건네고 싶은 그림책, 세 번째 그림책은요, 바로 홈런을 한 번도 쳐보지 못한 너에게 라는 작품입니다. 하세가와 슈헤이가 쓰고 그렸고요. 청계의 바람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사실 야구 선수라면 뭐 타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건 역시 홈런일 테고요. 우리들도 야구 선수는 아니지만 인생에서 홈런 한 방 아주 시원하게 치기를 모두 바라잖아요. 우리의 주인공인 이 루이라는 아이도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은 아이입니다. 홈런을 치고 싶어하는 아이입니다. 표지 한번 보시면요. 이 친구가 주인공이에요. 꽤 긴장돼 보이죠? 한번 넘겨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아무런 뭐 그림이 없는 그런 단순한 면지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야구의 상황들을 집어넣은 그림이 들어가 있는 면지이기 때문에 또 매력이 상당히 있죠. 본격적으로 이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많은 인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누가 주인공일까요? 언뜻 봐서는 누군지 모르시겠죠? 간단합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누가 가장 초조하겠습니까? 심판? 아니면 공을 앉아서 받아야 되는 이 빨간색 입은 포수? 아니면 뭐 지켜보는 관객들? 아니면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저 멀리 있는 노란 모자를 쓴 선수들일까요? 네, 그렇죠. 요 친구죠. 요 친구. 투수가 공을 던지길 기다리는 아이, 바로 루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 친구가 세 번째 이제 공을 치는 타석에 들어왔어요. 두 번째까지는 얘는 1루까지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모조리 삼진 아웃 됐어요. 번번이 죽으니까 감독님이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야, 자신감을 가져라. 너 할 수 있어. 그냥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주세요. 그림책이라는 게 이제 종이에 그려져 있을 뿐이고, 뭐 3D가 아니라 2D지만은 굉장히 박진감이 넘치는 장면이죠. 내가 지금 타자라고 생각했을 때 앵글로 그려진 장면이에요. 투수가 공을 집어 던지기 직전이죠. 와라 와라 하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딱 이제 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왔다 하면서 공을 정확하게 해서 뻥 하고 이제 치는데요. 잘 치긴 했는데 역시나 이 세 번째 타석에서도 우리 루이는 홈런을 치지 못합니다. 홈런은커녕 병살타를 쳤거든요. 병살타는 뭔지 아세요? 우리 팀을 2명이나 죽이게 된 거예요. 마음은 홈런인데 더블로 죽였으니까 마음이 좋지 않겠죠. 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참 주눅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우리 루이가요, 엄마 심부름으로 이제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좀 알던 사람을 하나 만납니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 센이라는 형이었어요. 오랜만이어서 뭐 반갑다 하면서 서로 이제 안부 주고받다 보니까 형이 갑자기 이제 센 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야구 시합 하는 거 오늘 봤다고. 그러면서 무심하게 그냥 그래 하면서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센 형이 이런 말을 던집니다. 저 처음에 이 대화문을 제가 이제 눈으로 직접 읽었을 때 너무 좋아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왜 그랬냐고요?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너 6회 초에 말이야. 왜 그렇게 크게 휘둘렀어? 그야 홈런 치면 역전이라는 생각에. 홈런? 너 홈런 쳐본 적 있어? 아니. 근데 갑자기 홈런을 친다는 게 말이 돼? 그래도 너 힘이 너무 들어갔어. 스윙 동작이 크면 오히려 배트 속도가 떨어져. 그래서는 공이 멀리 안 날아가. 센 영은 아는 동생이 야구를 시합을 하네? 그리고 그냥 확 지나간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친구가 스윙을 하는지 진지하게 또 자세하게 관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루이는 지금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승은 해주고 싶고
또 보란 듯이 팀의 승리를 안겨주고 싶어서 무리하게 힘을 줘서 그냥 마구 휘두른 거죠. 당연히 결과는 좋지 않았고요. 너 홈런 한 번이라도 쳐본 적 있어? 라는 센 형의 말에 루이는 그냥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어쩌면 당연한 말이었는지도 모르죠. 저도 그렇습니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홈런만 바랬던 것은 아닐까? 그것 때문에 제가 가슴이 쿡 찔렸던 느낌이었어요. 다음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둘이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또 둘 다 야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야구 3배경으로 이야기가 막 빠져듭니다. 형이 공원에서 야구 좀 하다가 가자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게 돼요. 이제 루이는 센 형이 멋있게 보이는 거죠. 와, 형 아는 거 진짜 많다 하고 루이가 감탄을 하니까 센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많이 알면 뭐해. 실제로 칠 수 있어야지. 사실은 나도 홈런을 쳐본 적이 없거든. 라고 이제 살짝 털어놓게 돼요. 조지마 선수의 이 전설적인 홈런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전 그 선수의 홈런 치는 장면을 뭐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이 센이라는 등장인물, 이 형, 말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명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받아 적어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홈런을 친 선수는 자기 힘으로 즉 집을 나갔다가 세계를 한 바퀴 빙 돌아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야. 오직 자신의 힘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구에서는 여러 선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겨우 1점이라는 소중한 점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홈런은 조금 다릅니다. 내 힘으로 공을 땅 하고 쳐서 울타리만 넘기면요. 내 힘으로 1루에서 2루를 거쳐서 2루에서 3루 지나가서 홈베이스로 그냥 걸어오거나 달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팀 동료들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거의 유일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센도, 이 루이도 이런 경이로운 순간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장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하늘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이 둘은 야구 얘기를 하다가 이제 헤어집니다. 그런데 우연히 내려다 보니까요. 저 센 형이 멀리서 집에 가지 않고 공원에 남아 있습니다. 루이는 이번에는 루이가 그런 센 형을 먼 발치에서 관찰을 합니다. 성급하지 않고요. 천천히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센 형. 저 여기서도 감동이 쫙 밀려와서요. 나는 지루하고 끝이 없는 과정을 생략하고 쉽게 홈런만 바란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그림책 직접 보시게 되면은 이 장면에서 더욱 감동할 수밖에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보시도록 비밀에 붙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거의 끝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첫 장면에서 무리해서 배트를 이제 휘둘러서 아웃되고 말았던 우리의 주인공 루이. 이번 표정은 어떻습니까? 자, 한결 굳건해졌어요. 입을 굳게 다물고 눈은 아주 빛나고 있죠? 고마워. 나 언젠가는 꼭 홈런을 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안타부터 쳐야겠지. 저는 하세가와 작가가 우리에게 모두 여러분 홈런을 칩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홈런 대신 뭐 안타라도 한번 칩시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우리 있잖아요. 홈런을 못 쳐도 돼요. 안타를 못 쳐도 됩니다. 하지만 그 시원한 한 방을 치기 위해서 종이 위에 종이를 한 장씩 쌓듯이 겹겹이 보이지 않는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속의 홈런을 모두 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작이 너무 두려운 당신에게 건네고 싶은 그림책 주제로 아름다운 그림책 3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안녕!